이게 뭐지? 우리의 아이를 남들에게는 내 아들로 말해주길. 세상은 받아주지 않을 테니까. 말도 안 돼. 어머니, 제 남편이 정말 어머니 아들이 맞긴 한 겁니까? 이런 충격적인 비밀이. 오늘 사연이 시작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호우. 경기도 외곽의 작은 마을.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은 최정희의 집 마당입니다. 70세의 정희는 이른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장독대 앞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50년 넘게 이어온 습관이죠. 손끝으로 장독 뚜껑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리며 오늘도 변함없이 장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총 12개의 장독이 마당 한쪽에 질서정연하게 놓여 있습니다. 오늘도 잘 익어가고 있구나. 정희는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를 짓습니다. 첫 번째 독의 된장 냄새를 맡아보니 깊고 구수한 향이 올라옵니다. 두 번째 독의 고추장은 매콤하면서도 단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고, 세 번째 독의 간장은 짙은 갈색빛을 띠며 은은한 단맛을 품고 있습니다. 각각의 독마다 정성스럽게 손을 대며 냄새를 맡아보는 정희의 모습은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다정합니다. 이 집안의 장맛은 마을에서도 소문난 것이었거든요. 옆집 박순자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마을 이장님 부인까지도 가끔 장 좀 나눠달라고 올 때마다 정희는 마음 한편으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정희네 집 장맛은 정말 다르다는 소리를 들을 때면 50년 넘게 쌓아온 자신의 노하우와 정성이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내 손맛이 우리 집안의 자존심이지. 정희는 늘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시집 온 지 50년이 넘도록 한 번도 장 담그는 일을 소홀히 한 적이 없었거든요. 젊은 시절에는 시어머니 김말순에게 배웠고, 시어머니가 10년 전에 돌아가신 후에는 혼자서 그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콩을 고르는 일부터 메주를 띄우는 과정, 그리고 장을 담그고 관리하는 모든 과정을 정희는 마치 의식을 치르듯 정성스럽게 해왔습니다. 시어머니 김말순은 생전에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정희야, 장맛은 정성이다. 화가 나거나 마음이 상했을 때는 장을 만지지 마라. 그 마음이 고스란히 장에 배어든다. 그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미신인 줄 알았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정희도 그 말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마음이 편안하고 기쁠 때 담근 장이 더 맛있게 익었거든요. 마을 사람들은 정희의 장맛을 손맛이 살아있다고 표현했습니다. 같은 재료로 같은 방법으로 담가도 정희의 손을 거치면 맛이 달랐거든요. 특히 된장의 경우 정희가 담근 것은 깊은 감칠맛과 함께 은은한 단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이웃집에서 담근 된장과는 확실히 다른 맛이었죠. 정희 자신도 그 이유를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아마도 50년 넘게 쌓인 경험과 변함없는 정성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아침 장독을 확인하고 계절에 따라 뚜껑을 열고 닫으며 비가 올 때는 비닐을 씌워주고 햇살이 강할 때는 그늘을 만들어주는 세심한 관리가 쌓여서 만들어진 맛이라고 여겼습니다. 오전 9시쯤 며느리 오은주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45세의 은주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중견기업에서 인사팀 과장으로 일하며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평일에는 야근이 잦아서 시댁에 올 시간이 없었지만 주말마다 빠짐없이 남편과 함께 내려와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은주야, 일찍 왔네. 기름 막히지 않았니? 정희는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며느리를 맞았습니다. 은주는 정희의 모습을 보며 언제나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집안을 돌보고 특히 장독대 관리에 쏟는 정성을 보면 자신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도시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자신에게는 상상하기 어려운 여유롭고 정성스러운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은주는 부담감도 느꼈습니다. 현대적인 삶에 익숙한 자신에게 시어머니의 전통적인 방식은 때로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특히 장 담그기 같은 일은 은주에게는 너무나 낯선 세계였습니다. 마트에서 기성품을 사면 되는 것을 왜 이렇게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거든요. 어머니,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은주는 가방을 현관에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그냥 집안 청소나 좀 도와줘. 장독 일은 내가 할게라고 답했습니다. 사실 정희는 며느리에게 장 담그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었지만 은주가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몇 번 넌지시 물어봤지만 은주는 바빠서 언제 배울지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할 뿐이었거든요. 은주는 집 안으로 들어가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걸레질을 하고 바닥을 닦으면서도 자꾸 마당의 시어머니가 신경 쓰였습니다. 벌써 몇 시간째 장독대 앞에서 일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니 존경스러우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저렇게 부지런히 움직이시는 시어머니를 보면 자신은 과연 저 나이가 되어서도 저런 정성을 쏟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도움을 주려고 해도 시어머니는 괜찮다며 혼자 하시려고 했거든요. 특히 장독과 관련된 일은 절대 남에게 맡기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남편인 아들에게도 너는 모르니까 건드리지 마라고 하실 정도였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정희는 부엌에서 식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은주도 함께 도왔지만 요리 방식에서도 세대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정희는 모든 요리를 눈대중과 손맛으로 했지만 은주는 휴대폰으로 레시피를 찾아보며 정확한 계량을 선호했습니다. 소금을 얼마나 넣어야 해요? 라고 물으면 정희는 적당히라고 답하곤 했는데 이런 답변이 은주에게는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10월 말, 김장철이 다가왔습니다. 정희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장독대 정리에 나섰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김장을 담글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마을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를 담그기로 소문난 정이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혼자서는 버거운 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은주한테도 김장 담그는 법을 가르쳐줘야겠다. 정희는 혼자 중얼거리며 장독 뚜껑들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맨 끝에 있는 오래된 독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평소에는 잘 사용하지 않던 독이었는데 뚜껑이 살짝 비뚤어져 있었거든요. 이상하네, 분명히 제대로 덮어뒀는데. 정희는 고개를 갸웃하며 그 독에 다가갔습니다. 뚜껑을 들어올리려는데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안에 뭔가 들어있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정희의 기억으로는 이 독에는 아무것도 넣어두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그때 은주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뭘 하세요? 은주는 평소와 다르게 일찍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김장 준비를 도와드리려고 금요일 오후에 반차를 내고 내려온 것이었거든요. 은주야, 잘 왔다. 이 독 좀 같이 봐줄래? 뭔가 이상해. 정희는 은주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은주는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장독일에 자신을 불러주시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평소에는 너는 모르니까 건드리지 마라고 하시던 시어머니였는데 말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무거운 뚜껑을 들어올리자 독 안에서 예상치 못한 것이 나타났습니다. 오래된 비닐봉지 하나가 독 안쪽 벽에 붙어 있었거든요. 비닐봉지는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변해 있었고 안에 뭔가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지? 은주가 먼저 손을 뻗었습니다. 정희는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이미 은주가 봉지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봉지를 열자 안에서 편지 한 통이 나왔습니다. 편지 봉투도 누렇게 발해 있었고 글씨도 오래된 만년필로 쓴 것 같았습니다. 은주는 편지를 펼쳐보았습니다. 편지를 읽는 은주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글씨는 흘려쓰기로 되어 있어서 처음에는 알아보기 어려웠지만 천천히 읽어보니 내용이 파악되었습니다. 정희야, 우리의 아이를 남들에게는 내 아들로 말해주길 부탁한다. 세상은 아직 이런 일을 받아주지 않을 테니까. 아이에게는 평생 비밀로 해야 한다. 미안하다. 편지 끝에는 이름 대신 영원히 고마운 사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은주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편지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사실은 시어머니의 친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자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가족의 역사가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것일까요? 어머니. 은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정희를 불렀습니다. 정희는 은주의 표정을 보고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평소 침착한 며느리가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은주는 편지를 정희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뜻이에요? 정희는 편지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를 읽는 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져 갔습니다. 잊고 싶었던 과거의 기억이 한꺼번에 되살아났거든요. 50년 전 한국전쟁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정희는 각 결혼한 새댁이었고 남편은 전쟁으로 다리를 다쳐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마을에 홀로 사는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임신을 한 채로 아무도 모르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정희보다 2살 어린 영숙이었습니다. 전쟁 중에 피난을 가면서 만난 남자와 사랑에 빠졌지만 그 남자는 이미 다른 곳에 아내가 있었습니다. 영숙은 혼자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었고 그 시절에는 그런 일이 큰 사회적 낙인이 되었거든요. 영숙은 해산을 앞두고 정희를 찾아와 부탁했습니다. 정희야, 내가 아이를 낳으면 내가 키워주면 안 될까? 나는 이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 하지만 아이는 죄가 없잖아. 정희는 고민했습니다. 자신도 신혼이었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영숙의 간절한 부탁을 차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정희 자신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고민하던 차였거든요. 결국 정희는 영숙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영숙은 정희의 집에서 아이를 낳았고 출생신고는 정희의 아들로 했습니다. 영숙은 아이를 낳고 며칠 후 마을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게 사라졌거든요. 정희는 그 아이를 정성껏 키웠고 남편도 자신의 친아들처럼 사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정희 자신도 그 아이가 친아들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편지는 아마 영숙이 떠나기 전에 써서 장독에 숨겨둔 것 같았습니다. 혹시 나중에 아이가 자신의 출생에 대해 궁금해할 때를 대비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정희는 그 편지의 존재를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편지를 다시 읽어보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결혼한 지 20년이 넘도록 남편의 출생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은 어려서부터 시어머니를 따르며 자랐고 모든 면에서 효자였습니다. 그런 남편이 사실은 시어머니의 친아들이 아니었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어머니, 이게 정말인가요? 은주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50년 넘게 숨겨온 비밀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드러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정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가을바람만 쓸쓸하게 불어왔고 장독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50년 넘게 품고 살아온 비밀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드러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어머니, 대답해 주세요. 은주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손에 쥔 채 시어머니를 바라보는 은주의 눈빛에는 혼란과 궁금증이 가득했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흔들리는 기분이었거든요. 정희는 깊은 한숨을 쉬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은주야, 이건 정말 오래된 일이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 일이고. 정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당당하고 의연했던 시어머니의 이런 모습을 은주는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 내용이 사실이라는 뜻인가요? 은주는 편지를 다시 펼쳐보며 물었습니다. 편지의 글씨체가 오래된 것은 분명했고 종이도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누군가 최근에 조작한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남편은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다. 이 말을 하는 정희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50년 넘게 가슴에 묻어두었던 비밀을 처음으로 입 밖에 내는 순간이었거든요. 은주는 다리에 힘이 빠져 장독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출생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고 2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의 모자 관계가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였거든요. 그럼 남편의 진짜 어머니는 누구세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영숙이라는 아가씨였어. 우리 마을에 잠깐 살았던. 그런데 벌써 50년이 넘었으니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정희는 천천히 그때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얼마 안 됐을 때였어. 영숙이는 피난길에서 만난 남자와 사랑에 빠졌는데 그 남자가 이미 결혼한 사람이었단다. 혼자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시절에는 그런 게 큰 죄처럼 여겨졌거든. 은주는 조용히 정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시절의 사정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지금보다 훨씬 가혹했던 시대였거든요. 영숙이가 나한테 부탁했어. 아이를 키워달라고. 자기는 아이를 키울 형편이 안 된다면서. 정희의 목소리에는 그때의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도 그땐 신혼이었고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고민이 많았거든. 그래서 그 아이를 내 아들로 키우기로 했지. 은주는 이해가 되는 듯 하면서도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시아버지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알고 있었지. 남편이 없었다면 나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 그런데 왜 지금까지 숨기신 거예요? 은주의 질문에 정희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 질문이야말로 자신도 수없이 자문해왔던 것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사회적 시선 때문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는 다른 이유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서였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는 그 애가 상처받을까봐 그랬지. 정희는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낳지 않은 아이라고 해서 덜 사랑한 건 아니야. 오히려 더 애지중지 키웠어. 그런데 만약 그 애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 은주는 정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5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진실을 숨기고 살아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럼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은주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남편의 성격을 잘 아는 은주였습니다. 평소 진실을 중요하게 여기고 거짓말을 싫어하는 성격이었거든요. 이런 큰 비밀을 평생 모르고 살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큰 충격을 받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정희도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말하기가 어려웠어. 이제 와서 말하면 그동안 우리가 거짓말로 살아왔다고 생각할까봐. 정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 어머니로서 최선을 다해 키운 아들이었는데 혈연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신을 원망하게 될까봐 두려웠거든요. 은주는 복잡한 심정으로 편지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이 작은 편지 한 장이 자신의 가정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시어머니는 50년 넘게 이 비밀을 혼자 감당해왔습니다. 어머니, 그럼 이 편지는 영숙이라는 분이 쓴 건가요? 은주가 물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 떠나기 전에 써둔 것 같아. 혹시 나중에 필요할까 봐서 말이지. 갑자기 집 안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은주야, 어디 계세요? 은주와 정희는 깜짝 놀라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예정보다 일찍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반가웠을 남편의 목소리가 지금은 왠지 부담스럽게 들렸습니다. 어떻게 하죠? 은주는 편지를 품 안에 숨기며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정희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들을 마주해야 한다니 마음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일단 아무 말 하지 말자. 좀 더 생각해보고 나서. 정희는 은주에게 속삭였습니다. 은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급하게 말했다가는 더 큰 혼란만 생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비밀을 언제까지 숨길 수는 없다는 것을.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어머니, 은주야, 남편 최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은주는 재빨리 편지를 옷 속에 감추고 정희는 서둘러 장독 뚜껑을 원래대로 덮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평정을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여기 있어요. 은주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고지어 48살의 민수가 마당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소처럼 밝은 표정으로 두 사람에게 인사했지만 은주의 눈에는 그 모습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생각했던 시어머니와 남편의 모자 관계가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니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일찍 오셨네요. 정희가 애써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모습이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특별히 신경 쓰지는 않았습니다. 회사 일이 일찍 끝나서 그냥 내려왔어요. 김장 준비 도와드리려고요. 민수는 소매를 걷어붙이며 말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김장철을 도와왔던 그였습니다. 특히 무거운 배추를 나르거나 절이는 일은 힘이 필요해서 민수의 도움이 없으면 정희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웠거든요. 은주는 남편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평소 효자로 소문난 남편이었습니다.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고 주말마다 빠짐없이 시댁에 내려와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어머니의 생신이나 명절 때면 누구보다 정성을 다해 준비했고 어머니가 아프시면 밤을 새워 간병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으세요? 민수가 정희를 자세히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정희는 깜짝 놀라며 손으로 얼굴을 만졌습니다. 아니야. 그냥 아침부터 일을 좀 많이 해서 피곤할 뿐이야. 민수는 어머니의 건강을 늘 걱정했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집안일을 혼자 다 하시려고 하는 어머니를 보면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몇 번 서울로 모셔가서 함께 살자고 제안했지만 정희는 항상 내 고향을 떠날 수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어머니, 올해 김장은 좀 적게 담그시면 안 될까요? 혼자 드시기에는 너무 많잖아요. 민수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이웃들한테 나눠줄 것도 있고 너희가 가져갈 것도 준비해야지. 은주는 이런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혈연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로를 아끼고 챙기는 모습을 보니 더욱 복잡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과연 진실을 말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아니면 이대로 모르고 사는 것이 모두에게 더 나은 일일까요? 은주야, 넌 어떻게 생각해? 민수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은주는 깜짝 놀라며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에 대해 묻는 건지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장 말이야. 어머니가 너무 많이 담그시려고 해서 걱정이라고. 민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른 이야기인 줄 알고 놀랐던 것입니다. 아, 네. 그런데 어머니께서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을 말리기는. 은주가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시어머니 편을 들면서 남편을 설득했을 텐데 지금은 뭔가 어색했습니다. 편지의 내용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정희는 며느리의 반응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편지를 발견한 후로 은주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한 것 같았습니다. 혹시 은주가 이 비밀을 남편에게 말할까 봐 불안했지만 직접 묻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럼 오늘은 배추나 좀 사러 갈까요? 민수가 제안했습니다. 시장에 가서 싱싱한 걸로 골라오죠.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다. 은주도 같이 가서 배추 고르는 법을 배워라. 은주는 내심 당황했습니다. 평소에는 시어머니가 김장에 관련된 일에 자신을 참여시키려 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적극적으로 가르쳐 주려고 했거든요. 혹시 편지 때문에 마음이 바뀐 것일까요? 세 사람은 함께 차에 타고 재래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민수는 평소처럼 어머니와 아내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사 일, 요즘 물가, 날씨 이야기 등 별것 아닌 일상 대화였지만 은주에게는 모든 것이 다르게 들렸습니다. 시장에 도착해서 배추를 고르는 동안 정희는 은주에게 세심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배추는 이렇게 겉잎이 싱싱하고 뿌리 부분이 하얀 것으로 골라야 해.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게 좋고. 은주는 열심히 듣고 있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편지 생각이 났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와 아내가 함께 배추를 고르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이제야 우리 은주도 김장을 제대로 배우게 되겠네요. 민수의 말에 정희는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했습니다.
과연 언제까지 이런 일상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와서 배추를 정리하는 동안 은주는 기회를 엿보며 정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아까 그 일에 대해서 더 얘기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희는 주변을 둘러보며 민수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말했습니다. 은주야, 제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특히 민수한테는 절대로. 정희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이런 큰 비밀을 계속 숨기고 살 수는 없잖아요. 은주의 말에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까지 50년 넘게 잘 살아왔는데 왜 굳이 말해야 해? 모르고 사는 게 모두에게 더 좋은 거야. 하지만 은주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숨기고 사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일까요? 남편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알 권리가 있는 것 아닐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희의 마음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말하기에는 너무 늦었고 오히려 더 큰 상처만 줄 수도 있었거든요.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습니다. 은주는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했지만 도저히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시어머니와의 약속 때문에 남편에게 말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답답했습니다. 점심시간마다 남편에게서 오는 문자를 볼 때마다 죄책감이 들었거든요. 여보, 오늘 저녁에 어머니 댁에서 김치 담그는 거 구경이나 하러 갈까? 민수의 문자였습니다. 은주는 휴대폰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반가워했을 텐데 지금은 시어머니와 남편을 동시에 마주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부부는 함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민수는 평소처럼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어머니가 많이 늙으신 것 같아. 혼자 사시기 힘드실 텐데 정말 모셔와야 하는 게 아닐까? 민수의 걱정 섞인 목소리를 들으며 은주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고향을 떠나기 싫어하시잖아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정희가 고향을 떠나지 않으려는 이유 중 하나가 50년 전의 기억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댁에 도착하자 정희는 이미 김장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마당에는 큰 대야들이 놓여 있었고 소금에 절인 배추들이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두 사람을 보자 반가워하면서도 은주의 눈을 피하는 듯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이 많은 걸 다 준비하셨어요? 민수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별거 아니다라고 대답했지만 사실은 며칠 동안 편지 생각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 더욱 힘들었습니다. 김장을 담그는 동안 정희는 은주에게 양념 만드는 법을 자세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고춧가루는 이만큼, 젓갈은 이 정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정성이야. 정희의 말을 들으며 은주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50년 넘게 이 집의 어머니 역할을 해온 정희의 모습이 어떤 면에서는 더욱 존경스럽게 느껴졌거든요. 민수는 무거운 배추를 나르며 어머니와 아내가 함께 일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우리 집 김치 맛의 비결을 은주가 배우게 되겠어요. 민수의 말에 정희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비밀은 말하지 못하면서 김치 만드는 비법만 가르쳐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녁을 먹으며 민수는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렸을 때 김장철만 되면 어머니가 얼마나 바빠지셨는지. 그래도 항상 맛있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했어요. 민수의 말을 들으며 정희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 모든 추억들이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라니 견디기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어머니, 혹시 제가 어렸을 때 사진이 있을까요? 민수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회사에서 가족 사진을 제출하라고 해서요. 정희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민수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보면 아무래도 자신과 닮지 않은 것을 눈치챌 수도 있었거든요. 사진이야. 워낙 오래된 거라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정희가 얼버무리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사진은 분명히 있었지만 지금 보여주기에는 위험했습니다. 은주는 정희의 당황한 모습을 보며 더욱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면서 은주는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머니와 많이 닮았다고 생각해요?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어렸을 때는 아버지를 닮았다고 했는데 나이가 들면서는 어머니 성격을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은주는 이런 대답을 들으며 안도했습니다. 다행히 민수는 외모적 유사성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더욱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순수하게 가족을 믿고 있는 남편에게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올 텐데 말입니다. 그때 민수가 갑자기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어머니, 장독 정리 좀 도와드릴게요. 은주와 정희는 동시에 긴장했습니다. 혹시 민수가 그 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민수야, 괜찮다. 장독은 건드리지 마라. 정희가 서둘러 나가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이미 편지를 발견했던 그 장독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독은 뭐에 쓰시는 거예요? 다른 독들보다 오래된 것 같은데. 정희는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옛날에 쓰던 건데 이제는 안 써. 그냥 놔둬. 하지만 민수는 호기심이 생겼는지 뚜껑을 들어보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정희가 재빨리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야, 정말 건드리지 마라. 그 안에는 그냥 오래된 것들이 들어있어. 정희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반응이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민수는 어머니의 이상한 반응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평소 그렇게 당당하시던 어머니가 왜 장독 하나 때문에 그렇게 당황하셨을까요? 그리고 아내 은주도 요즘 뭔가 이상했습니다. 자꾸 딴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대화할 때도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았거든요. 은주는 잠자리에서 뒤척이며 고민했습니다. 이 상황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요? 남편이 진실을 알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 같았습니다. 특히 오늘 장독에 관심을 보이는 것을 보니 더욱 불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출근하면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뭔가 이상해. 어머니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혹시 나한테 숨기는 일이 있는 건 아냐? 은주는 깜짝 놀라며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결국 들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남편의 날카로운 질문에 당황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별일 없는데요. 하지만 민수는 이미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아내의 표정과 말투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민수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한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계속할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와의 약속도 있고 성급하게 말했다가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민수가 출근한 후 은주는 곧바로 시댁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정희는 은주의 긴장된 목소리를 듣고 불안해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혹시 민수가 뭔가 눈치챈 거야? 네. 오늘 아침에 뭔가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다고. 은주의 말에 정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들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은주는 급히 반차를 내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정희와 둘이 앉아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눠야 할 때가 온 것 같았거든요. 시댁에 도착하자 정희는 이미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장독대 옆 평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은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이미 눈치채고 있는 것 같고 계속 숨기고 있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거예요. 정희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주야, 지금 와서 말하면. 정희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50년 넘게 숨겨온 일을 이제 와서 말한다면 민수가 얼마나 충격받을지 상상이 가니? 어쩌면 나를 원망할 수도 있어. 은주도 그 걱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도 생각해봤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남편에게는 자신의 출생에 대해 알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어머니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키우셨는지, 혈연 관계와 상관없이
진짜 가족이라는 걸 남편도 알 거예요. 정희는 은주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사실 50년 동안 이 비밀을 혼자 간직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때로는 민수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말하지?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주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편지를 보여드리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어머니가 얼마나 사랑으로 키우셨는지 그 마음을 먼저 전해드리고요.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갑자기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가 예상보다 일찍 퇴근한 것이었습니다. 은주와 정희는 깜짝 놀라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의 준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수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은주야, 벌써 왔네? 민수가 마당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평소처럼 밝게 인사하는 민수를 보며 은주와 정희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들아, 일찍 왔구나. 정희가 애써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두 사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 무슨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계셨나요? 민수가 눈치채며 물었습니다. 은주와 정희는 서로 눈치를 보며 대답을 주저했습니다. 그 순간 민수는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어머니, 은주야, 도대체 뭔 일인지 말해주세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답답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요즘 둘 다 이상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고 저만 모르고 있는 기분이에요. 정희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앉아라. 어머니가 할 말이 있다. 정희의 진지한 목소리를 듣고 민수는 평상에 앉았습니다. 사실은 정희가 입을 열려는 순간 은주가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은주도 막상 이 순간이 오니 두려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후에 이 가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상할 수 없었거든요. 민수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더욱 궁금해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데 이렇게 심각하게 구시나요? 설마 어머니,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민수의 걱정 섞인 목소리를 듣고 정희는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아니야, 건강은 괜찮다. 정희가 대답한 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에 나무잎이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어머니가 내게 숨겨온 일이 있다. 정희의 말에 민수는 긴장했습니다. 어떤 일인데요? 정희는 은주를 바라본 후 다시 민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내 출생에 관한 일이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출생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을 느꼈거든요. 무슨 뜻이세요? 은주는 품속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 발견했던 그 누런 편지였습니다. 이걸 보세요. 은주가 편지를 민수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편지를 펼쳐보는 민수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져 갔습니다. 글씨를 따라가며 읽어가던 민수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희는 마침내 50년 넘게 감춰온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너는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다. 이 말이 떨어지는 순간 민수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편지가 바닥에 떨어졌지만 민수는 그것조차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48년 동안 당연하게 생각해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민수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물었습니다. 어머니와 자신, 이 집, 모든 추억들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거든요. 마당의 장독들도, 어린 시절 뛰어놀던 마루도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의미를 잃은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고백을 이어갔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얼마 안 됐을 때였어.
영숙이라는 처녀가 혼자 너를 낳았단다. 그런데 그 시절에는 그런 일이. 정희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50년 넘게 가슴에 묻어둔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습니다. 영숙이는 피난길에서 만난 남자와 사랑에 빠졌는데 그 남자가 이미 결혼한 사람이었어. 혼자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시절에는 미혼모라는 게 큰 죄처럼 여겨졌거든.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설명했습니다. 민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까지 거짓말 속에서 살아온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48년 동안 제 정체성이 모두 가짜였다는 말씀이세요? 민수의 얼굴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민수야, 그런 게 아니야. 정희가 급히 변명했습니다. 너를 가짜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어. 너는 내 진짜 아들이야. 하지만 민수에게는 그 말이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은주가 재빨리 일어나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일단 어머니 말씀을 끝까지 들어봐요. 하지만 민수는 은주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었죠?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만 바보처럼 속고 있었던 건가요? 며칠 전에 장독에서 편지를 발견하고 알게 됐어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럼 며칠 동안 나만 모르고 있었던 거네요. 당신들끼리 뒤에서 이야기하면서. 정희가 민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수야, 어머니를 용서해다오. 나는 너를 진짜 내 아들처럼 사랑했어. 한순간도 다르게 생각한 적이 없다. 정희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빌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사랑했다고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사랑했다면 왜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48년 동안 저에게 거짓말을 하셨으면서 사랑이라고 하세요? 민수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평생 온순했던 그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웃에서 들릴 정도로 큰 목소리였지만 민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정희가 변명했지만 민수에게는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요? 처음에는 그렇다고 쳐도 10년 후에는, 20년 후에는, 제가 결혼할 때는, 손자가 태어났을 때는 민수는 따져가며 물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숨기려고 하셨어요? 제가 죽을 때까지요? 아니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말씀하실 생각이었나요? 민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희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은주가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어머니도 힘드셨을 거예요. 50년 넘게 이런 비밀을 혼자 간직하고 사시는 게 얼마나 어려우셨을까요? 하지만 민수는 듣고 싶지 않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힘드셨다고요? 그럼 저는 뭡니까? 48년 동안 가짜 정체성으로 살아온 저는요? 민수가 울분을 토했습니다. 제가 어머니라고 부를 때마다 혹시 어머니는 마음속으로 이 아이는 내 진짜 아들이 아닌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그런 생각 한 번도 한 적 없어. 정희가 목 놓아 울었습니다. 너를 내 품에 안고 젖을 먹일 때부터 너는 내 진짜 아들이었어. 너를 처음 엄마라고 불렀을 때 그때의 기쁨을 어떻게 잊겠니? 민수는 그런 정희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어딘가에서 올라오는 안쓰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럼 제 진짜 어머니는 누구세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숙이라는 아가씨였어. 20살 정도 됐을 거야.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예쁘고 착한 아이였어. 하지만 그 시절 상황이 어려워서 정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살아계시기는 한 건가요? 민수가 간절히 물었습니다. 자신의 진짜 어머니에 대해 알고 싶은 마음이 솟구쳤거든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다. 너를 낳고 며칠 후에 마을을 떠났어. 어디로 갔는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럼 저에 대한 정보는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이세요? 민수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제 뿌리가 어디인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민수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누구인가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아시는 게 있나요? 정희는 또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숙이도 자세히 말하지 않았어. 그냥 이미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고만 했지. 그럼 제가 누구인지도 모르겠다는 말씀이세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제 정체성은, 제 뿌리는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어디선가 굴러온 돌멩이 같은 존재였다는 건가요? 민수야, 내 뿌리는 여기에 있어. 정희가 간절히 말했습니다. 내가 어디서 태어났든, 누가 낳았든, 너를 키운 건 나야. 내가 아플 때 밤새 간병한 것도, 내가 학교 다닐 때 도시락 싸준 것도, 내 결혼식 때 눈물 흘린 것도 모두 나였어. 내가 서울대학교 합격했을 때 기뻐서 마을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다닌 것도 나였고, 내가 아플 때 병원에서 밤새 지킨 것도 나였어. 너를 낳지는 않았지만 너를 키운 건 나야. 정희의 목소리에는 50년의 세월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에게는 그런 말들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게 거짓말 위에 세워진 거잖아요. 민수가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를 때마다, 제가 이 집을 내 집이라고 생각할 때마다 모든 게 거짓말이었던 거잖아요. 민수는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뛰어놀던 이 마당, 장독대 사이로 숨바꼭질하던 추억, 명절 때마다 친척들이 모였던 이 집, 모든 것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 모든 추억들이 가짜였던 건가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혈연관계가 전부는 아니에요. 어머니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요. 하지만 민수는 아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하지만 은주야, 내 인생이 통째로 거짓말이었다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해? 민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내 정체성에 대한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진 거야.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깊어지고 새해가 다가오는 시점이었습니다. 민수는 그동안 시댁에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은주가 혼자 주말마다 내려와 시어머니를 돌봤지만 정희의 마음은 날이 갈수록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정희는 혼자 장독대를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50년 넘게 함께해온 이 장독들만이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을까? 정희는 혼자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진실을 말한 것이 옳은 일이었을까? 아니면 평생 묻어두는 것이 나았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거든요. 은주는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에서 고민이 깊었습니다. 집에서 민수는 예전과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말수도 적어졌고 자주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하고 계시는지 알아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말하면 민수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만 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아침 민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은주야, 오늘 어머니 댁에 가자. 은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석 달 만에 처음으로 민수가 시댁에 가자고 한 것이었거든요. 정말이에요? 마음의 준비가 됐나요? 아니야. 아직 준비가 된 건 아니야. 민수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계속 피할 수는 없잖아. 그리고 어머니도 많이 힘드실 거야. 민수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예전의 따뜻함도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자 정희는 민수를 보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민수야. 정희는 달려가서 아들을 안으려다가 주저했습니다. 혹시 민수가 자신을 밀어낼까봐 두려웠거든요. 민수는 그런 정희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수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인사는 했습니다. 정희는 그것만으로도 고마웠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세 사람은 마당에 평상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겨울바람이 장독 사이로 불어와 올시년스러운 소리를 냈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아직도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거야.
나도 이해해. 정희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민수야, 한 가지만은 믿어줘. 너를 사랑하는 내 마음만은 진짜였어. 민수는 장독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장독들 사이에서 뛰어놀던 제 어린 시절. 그 추억들은 가짜가 아니죠? 정희가 급히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야. 그 모든 게 진짜야. 너와 내가 함께 만든 진짜 추억들이야. 어머니가 아플 때 제가 간병했던 것도, 명절 때마다 이 집에 와서 가족들과 함께 보낸 시간들도.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것들도 의미가 있는 거죠? 당연하지. 정희가 눈물을 닦으며 답했습니다. 혈연 관계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함께 보낸 48년이 의미 없어지는 건 아니야. 오히려 더 소중한 거 아닐까? 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진짜 사랑으로 이어진 관계니까. 은주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생각해보세요. 세상에는 친부모에게 버림받거나 학대받는 아이들도 많잖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혈연 관계도 없는데 당신을 이렇게 사랑으로 키우신 거예요. 민수는 그 말을 듣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정희가 자신을 대하는 모습에서 한 번도 거짓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아플 때 밤새 간병해 주시고,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 주시고, 힘들 때 위로해 주시던 그 모든 것들이 진심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어머니. 민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를 진짜 사랑했다면 왜 진실을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제일 이해가 안 가요. 정희는 한참을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서였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는 내가 상처받을까봐 그랬지. 정희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무서웠어. 진실을 말하면 내가 나를 떠날까봐. 하지만 결국엔 들킬 수밖에 없는 일이었잖아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 편지가 아니었어도 언젠가는 알게 됐을 거예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나는 용기가 없었어. 민수는 일어나서 장독대로 걸어갔습니다. 그 편지가 발견된 바로 그 장독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이 장독에서 제 인생이 바뀐 거네요. 민수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정희와 은주도 민수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수야, 내 인생은 바뀐 게 아니야. 정희가 말했습니다. 단지 내가 몰랐던 진실을 알게 된 것뿐이야.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고, 은주의 남편이고, 아이들의 아버지야. 민수는 장독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텅 빈 독이었습니다. 어머니, 제 생모. 영숙이라는 분에 대해서 더 알고 계신 게 없나요? 정희는 기억을 더듬어 보며 말했습니다. 키가 작고 예쁜 아이였어. 손재주가 좋아서 바느질을 잘했지. 그리고 너를 낳을 때까지 너를 정말 사랑했어. 헤어지기 전날 밤에 너를 안고 하루 종일 울었거든. 그분도 저를 사랑했던 건가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정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물론이야. 너를 포기하는 게 얼마나 아팠을지. 하지만 그때는 정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민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저는 두 분의 사랑을 받고 자란 거네요. 낳아주신 어머니의 사랑과 키워주신 어머니의 사랑을. 이 말을 들은 정희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래, 맞아. 정희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너는 정말 사랑받는 아이였어. 그리고 지금도 그래. 은주도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민수는 정희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어머니, 용서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제 어머니예요. 정희는 아들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고맙다, 민수야. 정말 고맙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김치찌개를 끓여 먹었습니다. 정희가 직접 담근 김치로 만든 찌개였습니다. 역시 어머니표 김치찌개가 최고네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비로소 예전의 따뜻한 미소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비밀 없이 살아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함께 나누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진짜 가족으로 살자. 마당에는 다시 평화로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장독들은 여전히 조용히 서 있었지만 이제는 비밀을 간직한 무거운 침묵이 아니라 진실을 나눈 후의 평안한 정적이었습니다. 가족 모두의 눈빛 속에는 진실을 견뎌낸 강인함과 더 깊어진 사랑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번 사연도 즐겁게 들으셨을까요? 어떠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셔요. 또한 무료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사랑과 복이 올 거예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호호, 지금까지 사연 뚝뚝이었습니다.